여러분 안녕하세요. AI 시대의 노노입니다. 오늘은 6번째 강의입니다. 전통을 잇는 겸손, 삶의 품격을 더하다 2번째 시간입니다. 술이부작 신이호고 이렇게 8글자로 글을 꺼집어냈습니다. 공자께서 당신이 겸사로 표현하신 말씀이신데 당신은 여기 술자와 작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뭐를 정리를 해볼까요? 술은 옛날에 있던 것을 전하는 것이고 작은 창작입니다. 그 끝에 신자를 집어넣는데 믿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순서대로 해보죠. 공자 말씀에 술, 그죠? 지을 술자죠. 짓는다. 여기 이자는 그러나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나 창작하지는 않고, 그리고 옛날부터 그러했던 것들을 믿고, 여기는 역접인데 여기는 순접입니다. 믿으면서 옛 것을 좋아하는 것. 이 절자는 도둑질할 절, 훔칠 절자지만은 여기서는 자기를 은근히 비유하는 거라서 극히 또는 몰래 이렇게 살짝 그런 뜻입니다. 살짝 노팽. 여기 노팽은 사람 이름인데 노팽 앞에 나자가 붙어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 편 할 때 우리 노팽 한테 비유할 수 있다. 견주어 본다. 마음속으로 나를 노팽에게 비유해 본다. 견주어 본다. 그러면 자기가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아마 나는 노팽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걸 두고 다산 정약용 선생은 공자의 술은 단순한 복사가 아니라 왜곡된 예법을 바로잡아 본래의 정신을 회복시키는 치열한 문헌 비판이라고 다산은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 AI 시대에는 100개, 1000개, 10,000개, 억개, 수조개 여러 문장들을 지어낼 수는 있지만 특정 지혜에 믿을 신자를 붙여넣어 다음 세대에 전하는 일은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는 편집행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구절은 불개, 불비, 불발, 거일우, 불이, 삼우반, 즉 불부야.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특히 제가 어떤 구절을 좋아하냐면 여기 삼우반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네 모서리가 있는 것을 배울 적에 또는 가르칠 적이 좋겠네요. 가르칠 적에 한 모서리를 가지고 세 모서리도 같은 모양입니다 라고 하면서 설명을 해주고 가르쳤다면 배운 입장에서는 반드시 그 세 모서리를 가지고 반증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때부터 가르쳐도 소용이 없고 반증을 할 줄 모르면
배운다 해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불개라는 말은 여기 분자가 마음속으로 간절히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다면 이 개자는 열어줄 개자예요. 근데 개자를 보면 밑에 입부자가 들어있어서 말로 뭐라고 할 것 같은데 말이 안 나오는 그런 경우. 그때 말문을 터주는 거죠. 여기 불비도 마찬가지예요. 불비도. 여기도 입 밖으로 내뱉으려고 할 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경우, 곧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펼쳐주는 거죠. 이게 바로 교육의 핵심입니다. 공자 교육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조건을 달고 있죠. 일우, 여기 보면은 일우라는 말이 있고 뒤에 삼우라는 말이 있죠. 한 모퉁이, 모서리예요. 한 모서리를 들어서 설명을 하거나 가르쳤을 때 불이 삼우반, 세 모서리로 반증하지 못하면 다시 가르쳐 주지 않았다. 그런 말씀이에요. 굉장히 준엄하면서도 명확한 말씀입니다. 이거를 주자는 여기 개자와 발은 그죠? 스승의 몫이고 분자와 비는 제자의 몫입니다. 어미닭과 병아리가 안팎에서 동시에 껍질을 쪼는 줄탁동시라는 말이 있죠. 줄탁동시가 바로 요 이치입니다. 알려고 하지 않으면 가르쳐도 소용이 없고 가르치려고만 한다 해도 알아듣지도 못한다. 간절하게 알고 싶어 하고 그때 문을 살짝 열어 주어야만 진정한 가르침이 되고 진정한 배움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에테움은 공부하는 입장에 서 있는 제자의 모습이죠. 그런가 하면 스승은 그 애태워하는 것을 알아차려서 열어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예문을 보시면 3월 푸지 6미라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3월은 석 달이라고 해석합니다. 석 달 동안 고기 맛을 알지 못했다. 이유가 뭐냐면 공자께서 제나라를 여행을 하실 적에 사실은 귀빈으로 가셨죠. 공자께서 제나라에 계실 적에 문소하시고 소라는 음악을 들으시고 석 달 동안 고기 맛을 모를 정도였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탄식과 함께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후도 위 악지 지어사야라. 이 도자는 도모하다, 의도하다, 생각하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음악이 이사자예요. 여기 이 정도까지 이르름이 된다는 것을 생각지도 못했다. 이렇게 깊은 경지에 있구나. 영혼을 울리는 소리에 나이도 있고 늘 좋아하시던 고기 맛도 몰랐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다산 선생은 훌륭한 음악은 사람의 성정을 온화하게 만들고 사회의 불협 화음을 조율합니다. 그 음악 속에
태평성대의 질서와 이상을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탄식을 한 것이 아닌가. 여기 나와 있는 순임금의 음악을 소라고 하는데, 소. 그걸 듣고서 너무너무 몰입을 하다 보니, 우리 신체적으로 느끼는 감각을 뛰어넘게 되더라. 그런 말이에요. 혹시 어딘가에 푹 빠져서 그 밖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았던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충분히 있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다음에 제가 가져온 그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낙엽 제 기중이라. 여기서 핵심은 제 기중입니다. 그 속에 있다. 뭐가요? 즐거움 또한 그 가운데에 있을 뿐이다. 실제로 공자께서 가난을 가르치신 것은 없습니다. 누가 가난을 좋아하겠습니까? 다만 반소사라고 읽어요. 반소사 음수라도 반소사 음수하고 곡괭이 침지라도 낙역제기중의라 이렇게 읽죠. 반소사 이 소자는 성길소, 거칠소 그래서 소사는 그냥 대충 차려 놓은 밥입니다. 사실은 잘 차려진 식탁이 아니라 그냥 대충 차려서 먹는 그런 음식. 반소사. 음수는 여기 물을 마신다 했지만 사실은 냉수를 마시는 거예요. 그냥 찬물을 마시는 거예요. 샘물을 마시는 거예요. 요즘은 뭐예요? 밥을 먹으면서 격식을 차리는 자리는 더 귀한 것들을 마신다고 하죠. 곡괭이 침지. 괭자가 팔뚝 괭자입니다. 팔뚝을 구부려서 그것을 베고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의 삶은 뭘까요?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그리고 화려한 놀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팔베개 하고 누워 있어도 낙엽제 기중의라 즐거움이 그 속에 있다. 문제는 뭐냐면 밑에 있는 이 구절에 핵심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불의 의롭지 못하면서 부와 귀를 누리는 것. 이게 이제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즐거운 일이라고 여기지 않겠습니까? 떵떵거리고 사는 것. 지위가 높아서 밑에 수하들이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있는 것. 권력의 속성 아닐까요? 그것도 의롭게 차지한다면서 당연히 자기가 누리고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의롭지 못하면서도 부와 귀를 누린다 하는 것은 어아여분이라. 나에게 있어서는 뜰 붙자 구름 문자예요. 뜬 구름과 같다. 나는 그걸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죠. 이거를 정리하면 즐거울 낙자와 부은 뜬 구름은 어떻죠? 구름이 아무리 멋있다 해도 사진으로 아무리 멋있게 잡아온다 해도 내 것이 아니죠. 흘러가면 그만이고 금방 있던 구름이 사라지기도 하죠. 그래서 참으로 즐거운 내면의 즐거움이 무엇인지 그걸 한 번쯤 깊이 찾아보는 것은 어떠실는지요.
그래서 여기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현대 희복 탄력성과 자율성의 정수. 즐거움은 내 안에 있습니다. 밖에 있는 좋아 보이는 모든 것들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하더라도 내 것이 아닙니다. 정리를 하면 내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을 추월한 행복감, 행복에 이르는 구절들을 찾아봤습니다. 수리부작, 이건 겸사로 썼댔죠. 속수이상, 속수이상이라는 말이 예시를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은데, 배우려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자기의 정성을 보이는 것. 불분불개, 알려고 하지 않으면 알게끔 말문을 터주지 않는다. 3월 부지영미, 어느 한 곳에 깊이 빠져서 고기 맛을 모를 정도. 낙엽체 기중의 즐거움은 외형적인 외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책을 쓴 데 있어서 3부 예와 악, 삶의 품격을 더하다를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다음 7강에서는 제4부 변화의 시대, 변하지 않는 가치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